낙선자 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네. 그 한강 콤팩트시티 맞습니다. 그 부지를 조망하면서 방송했던 게 대박이 났어요. 그럼요. 저희 채널에서는 네. 이런 수치가 나올 수는 와, 없었죠. 상상할 수 없는 수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고, 예. 와, 벌써 한 4,700회가 그럼요. 넘을 네. 정도로 지금 만회에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폭발적인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네네. 여기 어디죠? 운양동의 반도 2차 앞에 네네. 예, 중개사무소가 굉장히 많은 곳에 저희가 내려와 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김포한강 2 땅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 전문가한테 예, 예. 말씀 좀 한번 들어보자. 네네. 왔습니다. 네, 이게 항상 현장으로 뛰는 그런 낙선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는 네. 네, 신한부동산. 네, 반대로 되는데 신한부동산입니다. 네, 네. 977-8877. 네, 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한강 신도시 2 콤팩트 시티 발표 이후에 현장도 방문하고 현장을 조망하는데 거기 정말 위치가 너무 좋은 거기는 것 같아요. 뭐 예, 진짜 너무 김포평이야. 그렇죠. 네. 이런 것이 한강 신도시 기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현직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 운양동 반도유보라 2차 단지 상가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신한부동산 윤치환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쌍꺼풀도. 하여튼 우리 또 김포 시민이자 부동산 사장님으로서 이번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컴팩트시티 발표 5호선 연장. 지금 현재 이제 5호선보다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저희 부동산 쪽에서는 더 큰 호재였었어요. 예. 네. 그 이유는 네. 5호선 연장이라든지 교통이 당연히 중요한데 음.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이고 근데 규제는 12월 10날 발표를 하고 14일 날 그냥 바로 효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대출, 그 다음에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을 거래하는 데 있어갖고 훨씬 혜택이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인천, 네, 대다수 수도권 지역들 다 대부분 해제가 돼서 조금 약간 임팩트는 좀 많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런 호재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부동산 매수 심리에는 좀 영향을 끼쳤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 위에 가장 큰 대전제는 네. 사실 금리에 대한 여파거든요. 금리.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건 금전을 제공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 네. 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사실 여유 자금으로 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아서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목돈을 만드는 그 과정이 금리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 네. 그 부분이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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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 운양동 아파트 매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오히려 지금 네. 이제 내놓으시는 매도인께서 네. 호재가 있으니 금액을 난 더 조정해줄 여력은 없다. 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좀 해다오. 라는 요청을 더 받아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가격 조정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상향이다.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사실 이제 그 원자재 값이 오르고 국제 정세가 많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부동산에 어떤 거품이 발생한 거 아니라는 그 시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분명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어떤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네. 지금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어떠세요?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지금이 정말 매수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곳,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 투자로서 가치가 있다면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네. 김포한강 2 네. 저쪽 이제 신도시 제2신도시 쪽에 네. 지금 벌써 46,000호나 지은다고 발표는 했어요. 네. 이게 다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쪽에 이제 주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는 성공적인 신도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한 15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컴팩트 시티까지 들어오게 되면 30만이 되는 하나의 거의 메가급의 거의 그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정도 규모는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30만이 들어온다면 결국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밑받침된 상태에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백화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설 확충이 되고 나면 이제는 좀 팔자 모양으로 사실 허리가 잘록한 형태로 한강 신도시가 되어 있는데 사각형 안에 정방형의 어떤 큰 도시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백화점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우리 김포에 사시는 많은 이 분들의 또 소망이기도 하죠. 네. 아유 사장님 우리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이 또 운영동 신도시 쪽 아파트 이 매매 전세 이런 쪽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신한부동산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선자 둘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뭐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저희가 장기본동. 여기 집하고 가깝죠? 저 집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동네네요. 동네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장기본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반 114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권병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유튜브도 하신답니다. 대단하시. 저희가 한수 배워야겠네요. 별 말씀. 예, 유튜브 채널 좀 알려주세요. 네. 이 호반 114 부동산이라고 치시면 네. 유튜브 채널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지도를 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야, 벌써 이미 야, 우리 호반 114 부동산에서는 사장님. 김포 2신도시 컴팩트시티 이미 지도에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야, 앞서 나가시네. 이미 저기 네. 역 위치까지 지금 예상입니다. 이미 여기 저기 서는군요. 저는 또 안쪽인가 했는데 저쪽이었구나.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 또 많은 김포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부동산 시장 어떤 게 영향이 있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장님? 지금은 이게 굉장히 대형 호재거든요, 사실. 그렇죠. 물가 인상이라든지 뭐 시장 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소견이지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 유동성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장에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으로 가는 경우 부동산으로 절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신도시로서 나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 인프라라든지 지금 GTX-D라든지 지금 5호선 이런 역들이 확정이 되거나 그래 준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바라본다고 하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더 하락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도사님한테 물어보는 답이 안 나올 거지만 하락일까요? 상승일까요? 지금 거의 바닥은 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억짜리가 5억에 거래된다든지 이런 초급매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지금 보면은 미국도 금리를 안 올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또 기사도 한번 났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은 뭐 증시 쪽도 조금 좀 이제 안정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뭐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금리가 조금 하향 조정세로 가면서 부동산도 같이 원만하게 이제 보합해서 약간의 상승 쪽으로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죠.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개발될 컴팩트시티에 좀 바라는 점, 부동산 사장님으로서 뭐 김포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또. 이제 저희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교통편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뒷전이잖아요. 집이 먼저예요. 집이 항상 먼저예요. 그렇죠. 최대한 형평성 있게 들어오면서 교통 기반 시설이 같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형 호재가 터졌지만 아직까지 지금 5호선이 어디로 들어올지 GTX D도 지금 어디로 들어올지 역사도 지금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야, 우리 또 현장에 계신 전문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또 와닿네요. 맞습니다. 네. 김포가 일단 교통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목마른 상태이고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네. 역사 위치가 발표되면 좀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때는 역사 위치에 속해 있는 단지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그 인근에 뭐 토지가 있다면 토지들은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저 가상으로는 돼 있는 거지만 저기 네. 지금 광역, 환승역 신설 예정돼 있어요. 저희가 위치가 이제 요 앞에 이제 모아 아파트에서 이제 구례동 쪽으로 가는 성보이 쪽이죠. 그죠. 네. 제가 그냥 대충 봤을 때 저희가 딱 스타벅스 자리 갔거든요. 스타벅스 자리 그쪽 인근으로 이제 그죠. 판단이 되는데 저게 이제 역사가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저게 이제 그 발표됐듯이 그 복합 환승센터 그게 생긴다는 것이 저쪽에 뭐 GTX 역사가 들어온다든지 5호선 역사가 들어온다든지 그건 아직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포 시민들이 정말 5호선이 빨리 어쨌든 확정되도록 힘을 맞습니다.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확정 나는 게 일단 첫 번째.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선에 대해서 또 그 인천과 또 싸워야 될 문제들도 있고 그죠? 일단 뭐 김포 한강 신도시도 뭐 어쨌든 중요하지만 이게 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뭔가 구성이 되고 이루어지려면 항상 그 오랜 시간을 가지고 진통을 겪고 탄생하는 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정치적이 됐든 뭐 경제적으로 됐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협의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낙선자 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구례동의 D1CT 시그니처 네. 지식산업센터에 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구례동에서 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윤기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착한 부동산인데 뭐 착하세요? 야. 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또한 물건도 착했으면 좋겠고요. 물건이 착하다. 네, 물건 그런 의미도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 중개하실 사장님도 착하시고. 근데 인상이 워낙 착해 보이세요.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치를 한번 우리 사장님 위치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라인으로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김포에서 가장 큰 상업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단어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시대상의 발전 흐름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지식기반 산업을 위한 센터 이런 건물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김포시 내에서 김포시 지자체 관리 감독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우선은 입주 자격 요건이 있으십니다. 우선은 제조업이 기반이시고요. 지식기반 산업,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 회사들 이렇게 해서 제조업 중에서도 모든 제조업이 또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시고 산업분류 코드에서 나눠진 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부동산이나 뭐 구례동 같은 경우는 저희 착한 부동산에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착한 부동산에 오시면 착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산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은 뭔가요? 우선은 뭐 온라인 도소매, 뭐 온라인 유통, 뭐 들어와요? 이런 업종은 못 들어오세요. 이런 업종은 못 들어오시고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못 들어오고요? 못 들어오십니다. 제조를 안 하고 지식 기반을 안 하니까. 제가 알기로 저도 들어가 봤었으니까 제일 장점이 초반에 입주할 때
그 입주 조건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본인이 사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대출이 거의 뭐 80-90%까지 가능하게 하고 일반 상가보다 일단 가격적으로 많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기 구례동에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괜히 서울, 인천 가지 마시고요. 여기 일단 구례동에 착한 부동산 와서 일단 말씀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는 게 또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 착한 부동산의 김용기 사장님께서는 중개사 입장으로 봤을 때 김포를 약간 자족할 수 있는 산업도시를 조금 가깝게 가려면은 저 신도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신도시에는 뭐 주거 공간과 상업 기능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대신 신도시가 생기고 그 옆쪽이라든지 뭐 주변 지역에 좀 큰 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이라는 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이제 부수적인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따라 그렇죠. 들어올 건데 지식산업센터의 입장에서도 협력 업체가 그런 사무실 이런 업무 공간을 그렇죠. 사용하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야,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이제 지자체들 중에서도 잘 사는 도시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대기업들을 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울산, 요즘 가장 핫한 이제 지방도시 중에 평택이나 천안, 창원도 그렇고 예, 우리 마고, 강서. 강서가 지금 인구수가 천지가 개벽됐잖아요.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 인구수가 강남을 뛰어넘고 지금 70만이 넘어가는. 네.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만 네. 되면은 뭐 저게 46,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저게 분양 걱정도 솔직히 그렇죠.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예. 일들이에요. 여기 지식사업센터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재용 회장님, 그죠? 정의선 회장님. 네. 그리고 예. 이번에 왔다 가셨는데 여기 좀 김포로 정말- 오셨어야 되는데 그 빈살만 그 왕세자님 그렇죠. 여기 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빈살만 왕세자만 만나지 마시고 저희도 좀 만나주시면 네, 그죠? 우리 회장님들 김포 네. 한번 오십시오. 저희. 네. 여기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쪽으로 진출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서쪽 진출도 편하고 아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지정학적으로 김포가 참 위치가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위치가 좋고 앞으로 이제 여러 이제 발전 가능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컴팩트 시티와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고 착한 부동산의 입장으로서 약간 개인적인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업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김포에 거주하고 뭐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뭐 이제 아빠의 입장으로서 우선은 컴팩트 시티 자체가 들어오는 거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컴팩트 시티 자체가 들어올 때 또한 부수적으로 뭐 도로라든지 뭔가 교통 관련된 거는 분명히 같이 개발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의 이동 동선과 뭐 경로라든지 좀 다각도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김포 구례동뿐만이 아니라 뭐 장기동, 고촌, 뭐 학운 산업단지 두루두루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김포시장, 뭐 여하, 뭐 기타 관계자 모든 분들께 한 분야가 아닌 주택 부분만이 아닌 뭐 도로, 뭐 환경 모든 걸 다각도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정말 출마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다음에 낙선자 셋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민 한번 해보시죠. 자, 너무 이렇게 김포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꼭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맞습니다. 말씀을 정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 때 정신 네. 차려야 돼요. 네. 계획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또 골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 입주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언제든 착하게 상담을 해주시면 착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혹시 왔다가 안 착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예. 간판 바꾸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운양동, 장기본동, 여기 이제 구례동까지 현장의 목소리 또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야 앞으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 이 모든 것들을 시민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좀 반영되고 과거의 시행착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준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저 컴팩트 시티가 완성돼서 저희가 예전에 외쳤던 김포가 진짜 슈퍼시티가 슈퍼시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오랜만에 슈퍼시티로 마무리해볼까요? 그렇죠. 네. 네. 다 같이 한번. 자, 시 하나, 둘, 셋. 슈퍼시티 김포. 다시 한번. 네, 슈퍼시티 김포. 오랜만이니까. 시작. 슈퍼시티 김포. 오. 너무 맛있고 너무 잘하네. 떨려.